건강체력평가, 지난 시간에 근력의 측정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유연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성의 측정과 평가. 자, 유연성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flexibility.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유연성, flexibility. 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유연하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딱딱하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되죠. 야, 저 나이에 저 정도의 유연성을 가진 것 보니까 대단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또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유연하다. 근데 성인이 될수록 몸이 유연하지가 않고 오히려 딱딱해진다.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어떤 동작이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을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소아 때의 아이와 성인 때의 아이의 유연성에 있어서 왜 차이가 날까? 그런데 또 체조 선수나 요즘 필라테스를 많이 하게 되죠. 이와 같이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연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유연해질까? 어렸을 때는 나도 유연했는데 왜 크면서 유연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소아 때는 어떻게 되죠? 태어나서 이제 발육 발달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떤 그 뼈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근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근육을 감싸고 있는 인대라든가, 이런 결체 조직 같은 것들이 발달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것들이 결체 조직들이 뭐에 단단히 고정되어 하냐면 뼈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린아이는 그런 것들이 발육이 덜 되기 때문에 뼈를 단단하게 잡고 있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혼자 서서 걸을 수 있어요? 절대 걸을 수 없죠. 어린아이가 몇 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근육도 생기고 근육을 뼈에 부착시킬 수 있는 인대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는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걷기 시작할 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근육이나 인대가 발달이 돼서 뼈에 부착이 돼서 서서 걸어갈 수 있는 파스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그런 시대예요. 예. 그때부터는 이제 결체 조직들이 늘어나면서 근육이 뼈에 더 단단하게 이제 부착되는 거죠. 그래서 체중이 불어나도 내가 체중을 이기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더 단단해지면 어떻게 돼요? 뛰고 달릴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나는 거죠. 자, 그래서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하고 밀접한 관련이냐면 결체 조직의 발달 정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유연했다. 그 말은 그때는 내가 결체 조직이 발달하지 못했다. 지금은 굉장히 유연하지 않다. 결체 조직이 너무 발달이 돼서 내가 뼈를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를 뭐라고 표현하죠? 관절의 가동 범위. 여러분 아시죠? ROM이 굉장히 넓었던 그 어린 시절에는 좋았는데, 이 결체 조직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서 관절을 더 단단하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돼요. 관절의 가동 범위가 더 좁아지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유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러면 유연성을 계속 늘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체 조직도 발달하지만 계속해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몸을
계속해서 유연하게 움직이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결국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운동을 하면서 자기 몸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어서 유연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연성은 결국 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체가 그렇게 이제 조직을 발달시키다 보니까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내가 그걸 더 잘 쓸 수 있도록 관절을 움직이지 못한 신체 활동이 부족한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유연성에 대해서 이제 좀 정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자, 유연성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는 정적 유연성이 있고 하나는 동적 유연성이 있어요. 자, 말 그대로 정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내가 정적인 상태에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ROM이 적용되는 그 유연성은 보통 정적 유연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거기에 반면에 이제 동적 유연성은 이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동적 유연성은 주로 이제 속도를 가지고 많이 측정을 해요. 속도. 내가 얼마만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느냐. 그래서 속도와 관계된 관절의 굴곡, 그리고 신전. 얼마만큼 관절이 빠른 속도로 굴곡시키고 신전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통 동적 유연성이라고 보통 측정 평가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절의 가동 범위는 정적 유연성을 가지고 보통 표현하는 것이다. 어차피 근육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신경적 요인이 상당히 관여를 많이 해요. 신경적 요인에 따라서 근육의 관절이 굴곡되고 신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경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유연성은 어떻게 측정이 될까? 그죠? 유연성은 어떻게 측정한다? 유연성을 측정하는 도구가 있어요. 도구. 즉, ROM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통 고니오미터라고 표현을 해요. 고니오미터. 혹시 ROM을 측정하는 도구를, 보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관절의 각을 측정하는 캘리퍼 같은 것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관절의 각도를 측정하는 각도계라고 표현하죠. 우리말로는 이제 각도계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고니오미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부위를,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에 대해서는 글쎄 나중에 이제 실기를 하게 되면, 실기를 통해서 측정하는 법을 배우면 되겠는데, 지금 이제 비대면 시간이라 좀 그런 것들이 어렵네요. 자, 그래서 유연성과 건강과 체력의 측면에서 보면, 유연성은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체력의 분류를 봤을 때, 건강 체력과 그 다음에 기능 체력으로 우리가 구분 지었잖아요. 그래서 유연성은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그 다음에 신체 조성이 여기에 들어갔었죠. 신체 조성과 더불어서 유연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유연성. 그래서 유연성은 체력 중에서 어떤 체력과 관계가 있다? 건강 체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강 체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운동선수들이 유연하면 여러 가지 스킬이나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데 더 우월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유연성은 여기서 말하는 건강 체력에 포함시킨 이유는 유연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겪는다는 거죠. 유연하지 못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해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연성을 기능 체력에 넣지 않고 건강 체력에 넣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유연했지만 갈수록 유연해지지 못해서 당하는 상해나 부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또 실제 유연한 사람과 유연하지 못한 사람을 비교해보면 부상된 그 확률이 누가 더 높냐면 유연하지 못한 사람이 부상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유연성은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건강 체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유연성의 체력 측정과 유연성의 측정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